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까지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의 강공은 일단은 먹혀들었습니다. 후보직 박탈 위기라는 벼랑 끝에 섰던 민주당은 한숨을 돌리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과 위증교사 재판 등 대선 전에 걸려있던 재판도 미루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속속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사법불복 역풍 우려도 있었지만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에서도 대법원의 유죄 취지 선고를 두고 정치 판결이란 비판적 시각이 높았던 점이 강공 모드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시민 100만 명이 공감한 점은 대법원에게 큰 압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그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라는 글에서 이재명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윤석열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단일화 논의를 위해 75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단일화 방식과 시기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두 후보 측에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후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는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단일화를 위한 유튜브 생중계 토론에 이어서 내일까지 단일화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설문조사에서 83%가 단일화에 찬성했다고 하는군요. 김문수 후보가 동의할까요? 5천만 원이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호 금융업권도 법 개정을 통해 같은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2금융구원으로 자금 이동이 늘고 예금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 보험료 인상과 소비자 비용 전가 우려도 나오지만 금융위원회는 인상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7월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두는 3단계 소득 대비 총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규제가 시행되며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로 오를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 보위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 중심의 타이거 사단이 조직을 장악하며 대통령실과 여권의 청탁을 받아 특정 감사를 무마하거나 축소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의정부 미군기지 부지개발 감사 과정에서도 외부 민원이 개입해 감사관이 직위 해제되고 징계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과 신고에도 감사원은 형식적 사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조사를 회피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0%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으며 경쟁과 타인의 시선이 정신건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울분은 30대, 저소득층, 자기를 하층으로 인식하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울분이 심했습니다. 정부 비리, 정치 부패, 참사, 언론 왜곡 등에 대한 울분도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안전과 기본 신뢰 회복이 정신건강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